자, 거고. 자, 첫 번째, 2번. 자, 문제 한번 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번. 자,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륙설, 해저 확장설, 판 구조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정들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판 구조론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판 구조론상의 문제를 넣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해령 중심 해영저 확장. 이거 해저 확장설이죠? 방사선 동위원소 분계열, 멘틀 대륙. 말 그대로 멘틀 대륙설을 말하는 거고, 판기에 분리돼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 대륙 이동설, 판기하지? 대륙 이동설 됐습니다. 자, 가는 대륙 이동, 자, 멘틀 대륙설, 아니지, 해저 확장설이고. 자, 가는 해저 탐사 기술 발전으로 더욱 지지. 맞는 말이죠? 해저 탐사라는 게 초음파 이용. 이거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 확인함으로써 일단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 또 추가적으로 해저 확장설의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 역시 해저 탐사 기술에 포함이 되지. 그래서 초음파 이용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것까지 역시 들어가겠지. 자, 3번.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거고 3번 보게 되면 나에서 제시된 증거 고지자기 연구. 참고로 이 고지자기 연구는 해저 확장설에 관련된 거였지.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는 해저 확장설에 관련된 거다. 자, 가와 관련된 것. 자, 다는 지구 겉부분이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부분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건 판 구조론이었지. 이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 발생한다. 이건 판 구조론. 자, 가나다 시간순. 가나다가 아니라 다나가주. 이 순서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순서. 각 설의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순서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은 2번. 자, 넘어갈게. 자. 마치 F는 부분 용융 상태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역권. 답은 3번. 자, 넘어갈게. 자, 4번. 자, 지금 판으로 가정하고 나무 토막을 판 이동 원리를 표현한 거다. 자, 가겠습니다. 자, 기억은 멘틀 대륙이다. 지금 이 나무 토막이 판이야. 그럼 밑에 물, 이 물 흐름 따라서 이 나무 토막이 움직이겠지? 그럼 이 물이 움직이는 것, 이거 바로 멘틀 대륙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의 대륙 이동의 원동력, 바로 멘틀의 대륙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물이 가열되면 나무 토막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참고로 밑에서 알콜 램프 가열하게 되면 자, 물 이 아래쪽이 가열돼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자, 가벼워진다 보다는 작아진다가 맞겠지? 자, 어쨌든 온도와 밀도가 서로 반비례 관계다. 결과적으로 가벼워진다가 맞겠지? 가벼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 되는 거고 상승하면서 올라가면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지? 퍼지면서 나무 토막이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멀어진다? 맞는 말이죠. 자, 열곡은 A에 해당하는 판의 경계 부분이 형성된다. A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가 여기 있습니다. A. 자, 열곡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형 경계에서 올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벌어진 경계. 열곡, 분열돼서 생긴 계곡 이 말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곡 판의 현저분이 열곡 맞는 말이 되겠죠. 발산 경계.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답은 5번 되겠지. 5번. 자, 넘어갈게. 자, 6번은 쉽죠? A와 B가 나와 있는데 A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멘틀이 상승해서 양쪽으로 갈라진다. 이게 바로 발산형 경계 중에 바다니까 해령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대륙과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좀 더 밀도 크기 때문에 파고 들어간다. 섭입이 일어나면서 현재 움푹 패인 계곡을 만들지. 그게 바로 골짜기 열곡. 열곡이 아니라 해구, 쏘리. 여기 바로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령과 해구가 되겠지? 해령과 해구. 답은 1번.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넘어갈게. 자, 8번. 자,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와 이동 속도라는 것은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야. 그래서 화살표는 판이 움직이는 방향도 의미를 하지만 이 길이가 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긴 걸수록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말은 빠르다 그 말이지.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보게 되면 자, 이 세 개 판이 있어요. 유라시아판과 필리핀 태평양판이 있는데 유라시아판은 주변에 조금은 바다가 있지만 전체는 바로 대륙판이지. 대륙판, 태평양판은 해양판, 필리핀판 역시 해양판입니다. 해양판.
그래서 대륙판, 해양판, 해양판. 일단 기본적으로 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자, 그리고 첫 번째. 대륙판과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이 경계.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이 경계에 바로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일본 해구가 있고 이에 따라서 그대로 일본 열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참고로 여기에 일본 해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이 경계. 자, 여긴 역시 뭐가 있냐면 필리핀 해구가 있습니다. 필리핀 해구. 자, 저 밑에 내려가면 이거의 섭입에서 화산활동에서 바로 필리핀이라는 섬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을 보게 되면 둘 다 해양판이야. 둘 다 해양판이지만 태평양판이 좀 더 밀도가 커. 그래서 밑으로 파고들면서 여기에도 역시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해구가 뭐냐면 마리아나 해구야.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야. 참고로 바다의 평균 깊이는 4km인데 여기는 11km나 됩니다.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이 마리아나 해구 따라서 마리아나 열도가 쭉 배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이판이나 괌이나 바로 이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 자, 그러면 당연히 해양판이 좀 더 밀도가 클 건데 대륙판보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같은 해양판이라 하더라도 필리핀판보다는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커서 태평양판이 파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개 판,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판 세 개 판의 밀도 분포를 본다면 밀도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보자면 가장 작은 건 유라시아판, 좀 더 큰 건 필리핀, 가장 큰 건 태평양판이 됩니다. 자, 밀도의 차이, 이 순서도 좀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에 해령이 발달한다. 그거 아니죠? 태평양판이 필리핀보다 밀도가 더 커서 그리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가더라도 뒤에 있는 게 더 빠르게 가고 있어. 같은 방향 가더라도. 뒤에 있는 태평양이 더 빠르니까 그리고 밀도 크니까 파고 들어가서 마리아나 해구를 만드는 거였지. 해령이 아니라 해구다. 마리아나 해구를 만든다. 틀렸고. 자, 니은.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개 보게 되면 이동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인데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크니까 파고 들어가서 일본 해구를 만든다. 섭입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 자, 일본 열도는 주로 안산함질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안산함질 마그마, 이 마그마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일단 미리 좀 알고 있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원래 마그마의 종류에는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안산암질 마그마는 바로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야. 참고로 여기 일본 열도는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데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분출되는 마그마의 종류는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이에 대응돼서 참고로 판의 경계 중에 발산, 수렴, 보존이 있는데 보존에는 화산활동 안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러면 수렴 경계와 대응되는 발산형 경계에서도 화산활동이 일어날 건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가 분출되냐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해령이잖아. 해령에서 분출돼서 해양지역을 만들 거야. 이 해양지역은 무슨 암질이라고 그랬지? 무슨 암질? 현무암질. 바로 발산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는 발산형 경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 바로 하와이. 하와이는 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열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미리 알고 넘어가자. 현무암질 마그마는 발산형 경계뿐만 아니라 열점에서도 분출될 때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대표적인 열점이 바로 하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여러 가지 화산 지형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현무암질입니다. 현무암질. 자, 이거는 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는 거죠. 자, 10번. 자, 10번은 좀 여러분들 봐야 될 게 어쨌거나 지금 지형에는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과 샌안드레스 단층이 있는데 이 세 개를 구분해서 A, B, C를 채울 거야. 그럼 이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질문 카드가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사용했다 그랬는데 사용하지 않은 게 있지?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일단 가를 보게 되면 화산활동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지진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거고, 다는 수렴 경계인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화산활동, 지진, 수렴 경계.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일본 해구나 히말라야 산맥이나 샌안드레스 단층이나 모두 다
자, 이 경계들은 어떤 판의 경계 지형이든 모두 다 지진은 다 발생을 하잖아. 지진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자, 현재 보면 지진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물어본다면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겠지. 분류할 수 없겠지? 그럼 지진을 물어보고 있는 나는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 카드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서로 분류할 거니까. 그래서 모두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류할 수 있는 카드로 나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 지형 중에 자,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수렴 경계인 것. 뭐냐면 질문 카드 위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얘가 되는 것 C라고 했어. 그 말은 이 질문에 다 오케이 되는 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지. 그럼 C에 해당되는 게 바로 화산도 일어나고 수렴 경계인 것. 바로 일본 해구가 되겠지. 일본 해구 쪽이 되겠죠? 되겠지.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카드를 보게 되면 얘라 해가지고 일단은 A가 아니오가 되고 얘라 해가지고 B, C 두 개가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게 보게 되면 뭐냐면 수렴 경계 이걸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수렴인 경계이냐라고 한다면 수렴 경계인 게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이 될 거고 아닌 게 샌안드레스 단층. 그래서 A는 샌안드레스 단층이 되겠지. 샌안드레스 단층. 자, 그러면 나머지 질문 카드는 현재 보면 화산활동 여부를 물어본 것이 될 것이고 수렴 경계지만 유일하게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는 곳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대륙 충돌대인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밑에서 섭입, 분명히 충돌하면서 섭입은 밑에 멘틀 부분 섭입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그마는 만들지만 분출되지는 않는다 그랬어.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분출되는 걸 말해.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기억 연대고 풀어보게 되면 기억 B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아니지? A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C는 대륙판과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이다. 일본 해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였지? 그래서 대륙판, 해양판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위에 사용하지 않는 질문 카드는 아까 나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답은 자, 그래서 나 맞으니까 니은데 이것 4번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11번과 12번은 고지작이 관련된 문항인데 11번은 약간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거야. 이걸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갈게. 자, 지금 뭐랬냐면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 참고로 요거 이 형태가 약간 다르지만 실제로 7,100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인도 대륙이 쭉 올라오는 그림 제시한 게 이번에 3학년 3월 모의고사 지난주에 쳤거든. 3월 모의고사 나왔던 문항이야.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지. 자, 갈게. 자, 나는 나침판은 흔져볼게. 나타난 현재 복각재는 것, 복각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 자, 갑니다. 참고로 그림상 나가 복각기인데 이 사이각 자체가 참고로 이 자침이 그 지역 지나는 자기력선이고 수평선이니까 지평선이니까 이 사이각이 바로 복각되는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A에서 B 시기 사이에 기역은 복각은 크기가 0도가 된 시기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 볼게. A에서 B란 말은 가에서 A, B란 말은 이렇게 쭉 올라왔어. 참고로 기역의 크기가 0도란 말은 복각이 0도란 말은 바로 자기 적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자기 적도를 지났느냐 그 말이 되는 거지. 실제로 자기 적도와 적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자기 적도나 우리 지리상의 적도나 비슷한 위치 가지고 있지. 그리고 자북극이나 북극이나 비슷한 위치.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자남극이나 남극이나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쨌거나 0도란 말은 이 내용상을 본다면 자기 적도를 지났느냐 묻고 있어. 근데 A, B를 보게 되면 A에서 B. 참고로 여기 S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남반구. N이라 되어 있는 게 북반구야. 원래 인도 대륙은 원래 빙하의 분포 그림 그때 봤을 때 남반구에 있다가 쭉 올라왔어. 그러면 이 그림에서 OS와 ON 이 사이 제로한 지점 적도가 있겠지. 이게 지리상의 적도지? 그러면 이 적도를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이 적도를 안 지났잖아. 그 말은 자기 적도를 거의 안 지났겠지. 됐나? 그럼 이거는 있다는 말은 틀렸지. 자, 니은. 자, B 시기에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해령이 존재했다. 참고로 봐.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C 시기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했다고 그랬어. C에 충돌. 충돌한 다음에 계속 밀면서 산맥이 계속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다 계속 올라와서 부딪혔어. 그럼 역시 BC에서는
계속 접근하면서 부딪히기 직전이라는 거지. 근데 해령이란 것은 무슨 경계? 발산인 경계. 발산은 서로 멀어지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계속 가까워지고 C에서 부딪힌 거잖아. 접근하고 있을 거니까 수렴인 경계가 되겠지. 그래서 발산 경계 틀렸다. 자, 이건 접근해서 결과적 충돌한다. 그러면서 300 형성하는 거지. 수렴인 경계가 된다. 자, D에서 E 사이의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계속 높아진다. C에서 부딪히고 계속 C에서 부딪힌 다음에 그때 바로 그때 그 직후는 바로 산맥이 안 만들어졌겠지만 부딪힌 이후에는 계속 부딪히면서 산맥을 만들었겠지. 그 뒤에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맥은 계속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산맥이 높아지는 현점은 산맥이 계속 지금도 밀고 있어. 인도 대륙이 밀면서 높아지는 효과와 풍화 침식에서 깎여서 낮아지는 그 효과. 이 두 개 거의 상쇄되면서 높이가 거의 안 변한다는 이야기래. 어쨌거나 계속 밀고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높아졌겠지. 그전에 더 잘 밀릴 거니까. 그래서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이 되겠지. 실제로 여기 보면 C에서 부딪힌 거 이게 실제로는 약 3,800만입니다. 이 숫자 역시 알고 있으면 좋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 배웠지만 과거의 시대를 선카무리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크게 4개 대로 나눕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시기인 신생대는 약 6,600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6,600만 년부터 현재까지를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전까지를 신생대라 그래. 그러면 6,600만 년 이후니까 이 3,800만 년이라는 말은 약 신생대가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생대에서 충돌했다는 것. 약 3,800만 년. 이 숫자도 알아두면 좋아. 나중에 신생대 시작 기간을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 3,800만 년 전 신생대에 부딪힌 것. 자, 답은 디귿. 그래서 2번.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 12번. 이건 뭐 간단하지? 자, 자기력선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은 AC 지역에 자기력선 나와 있는데 이 자기력선 방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침의 방향. 나침반을 놓게 되면 복각에 있는 자침의 방향이 될 거고 지평선과 이루는 이 각이 바로 복각이 되겠지. 자, 갈게. 기억은 그래서 복각. 맞는 말이죠? 자기력선과 자침 방향은 일치할 거니까 자침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 될 거니까 복각. 자, B가 가장 고위도다. B를 보게 되면 자기력선과 지평선이 나란하다. 그 말은 복각이 제로다. 복각이 제로란 말은 적도다. 자기 적도지? 그럼 가장 위도가 낮은 지역이 되겠지.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향해 있고 A로 향한, 자, 아래로 볼게. 지평선에 대해서 아래로 향한 거니까 자기력선이 아래로 향한 것, 자침이 아래로 향한 거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A는 플러스. 자, C는 위로 올라가 있죠? 복이란 말은 엎드릴 복제야. 근데 오히려 위로 들들 올라가 있어. 이 말은 엎드린 게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C는 남반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A는 북반구, B는 거의 적도 부근, C는 남반구일 가능성이 높겠지. 자, 근데 위도에 상관없이 복각을 일정하다 이 말 틀렸지? 서로 다 다른 위도고 그래서 다른 다 복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복각을 알면 대략적인 위도를 그 암석이 만들어진 또는 그 측정 지점의 위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자,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죠? 이건 설명을 좀 할게. 여러분 인도판이랍니까? 실제로 인도판이란 개념은 아니야. 정확하게는. 원래 인도판이 아니라 원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야. 인도 호주판이야. 어떻게 되니? 실제로 보면 판이 이렇게 돼 있어. 앞에 여기는 이 거대한 판이 있어. 큰 판이 있고 큰 판에 인도 대륙이 실려 있고 그것도 뒤에 호주가 실려 있어. 이게 하나의 판이야. 이게 인도 호주판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륙도 있지만 주변에 바다도 있는 대륙판도 있지만 주변에 해양도 있는 이런 상황이야. 되겠나? 이게 실제로 하나의 판이야. 그러면 봐봐. 잠시만 같이 봐봐. 여기가 유라시아야. 유라시아. 그러면 호주판이 쭉 왔어. 오다 보면 먼저 부딪히는 것은 인도 대륙이야 아니면 해양이야? 해양판이 먼저 부딪혀. 그러면 먼저 해양판이 먼저 부딪힌 다음에 이 해양판이 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판과 만나게 되면 섭입을 하게 되지. 이렇게 섭입하면서 현재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구가 원래 있었어. 해구가. 지금은 없지만. 근데 계속 들어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컨베이어 벨트처럼 또는 아니면 우리가 그 에스컬레이터 타게 되면 쭉 내 가만히 서 있으면 나중에 끝무렵에 부딪히게 되잖아. 그것처럼 이 실려와서 이 인도 대륙이 나중에 계속 들어와서 나중에
이 해양판이 다 섭입하고 난 뒤에는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겠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산맥을 만든 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그리고 여기 있던 원래 해양이 있고 먼저 해양판이 뭐 들어갔잖아? 그리고 여기 많은 해양 태적물들이 있어. 그럼 이놈들이 섭입할 때 이 해양 태적물들은 특히 가벼워. 가벼워서 잘 섭입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있던 태적물들이 같이 밀려서 히말라야 산맥 저 산 위에까지만 올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높이가 아주 높잖아? 근데 히말라야 산맥 가보면 여러 해양 태적물들이 많아. 이때 밀려서 올라오는 애들이지. 특히 여러분들 암모나이트라고 압니까? 중생대 때 살았던 해양 생물이야. 그 화석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산맥에 나와. 이때 떠밀려서 올라가가지고. 되겠나? 자, 넘어갈게, 이제. 자,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쭉 다 했던 내용이야. 자, 고지자기와 대륙이동인데, 실제 이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륙이동을 파악해내는 거야. 뭐냐면,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을 측정하게 되면, 봐봐, 이런 거 있지? 어떤 암석의 고지자기의 복각 측정해 봤더니, 복각이 0도가 나왔어. 그 말은 이놈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라는 것은 이 암석이 만들 당시에 자성이 띄게 되는 거잖아?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암석이 복각이 제로라면 이 거대한 암석, 거대한 파이가 만들어진 시기에 이놈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복각이 제로라면? 적도 부근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기 적도겠지만 거의 적도 부근에서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지. 또 하나 더, 어떤 암석의 복각이 플러스 90이 나왔어. 그 말은 이놈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디서 만들었다? 자북극 부근에서 만들었다 그 말이지. 거의 북극 부근에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암석이 생성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위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복각은 위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석이 만들 당시 위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 지점의 암석을 재볼 거야. 여러 지점의 암석. 그럼 이 여러 지점의 암석이란 말은 어떤 애는 복각이 0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복각이 20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복각이 뭐 40, 60, 70 막 제각각이겠지. 그놈들이 만들 당시에 이들이 현재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서 복각이 결정될 거니까. 근데 이 여러 지점의 암석이라는 것은 다 나이가 똑같아야 돼. 일단 이 여러 지점의 암석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애들만 딱 다 고려하는 거지. 여러 지점이지만 나이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만들어질 당시에 위치가 다, 이제 만들어질 당시 그 만들어지는 시기는 다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래 되는 거야. 봐봐. 자, 같은 2억 년이라 하더라도 쭉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위도가 또는 복각이 예를 들어 20인 애를 쭉 연결했어. 여러 군데 있는 애들이니까 20인 애들이 있겠지. 복각이 2억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복각이 20인 애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20인 애들을 쭉 연결해 보는 거지. 그리고 또 복각이 40인 애가 있어. 또 40인 애들만 쭉 연결해 보는 거지. 그럼 그 지점이 복각이 40인 지점이 되겠지? 그쪽 이런 식으로 계속 60, 80까지 가다 보면 거기 가운데 지점이 뭡니까? 40, 60, 자 80까지 왔다. 가운데 지점이 뭐야? 90이 되는 지점이 되겠지. 복각이 90이란 말은 어디입니까? 자북극. 이렇게 자북극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지. 2억 년 전에는 자북극이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암석 생성 당시에 이 같은 나이의 암석들을 쭉 재봤더니 암석 생성 당시에 자극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북극이나 자남극이나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S극의 위치, 자북극 S극의 위치, 실제로 이 자북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자북극은 움직여. 그러니까 위치 결정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이 자북극은 움직일 거니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북극이나 자남극이나 자극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기가 지금 볼게요. 현재 위치가 여기가 북극이라면 약 11.5도 떨어진 곳에 현재 S극인 자북극이 있어. 근데 이 자북극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움직이면서 실제로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의 위치를 거의 맴돕니다.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파동치면서. 어쨌거나
자극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극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가 계속 변할 거니까. 자, 넘어갈게. 자, 실제로 이게 문제에 많이 나와. 이 내용이. 실제로 오늘 이것까지만 할 건데, 이 내용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자, 유럽 대륙의 암석. 그러니까 아까 대륙에 있는 암석들, 여러 군데 있는, 여러 다른 장소에 있는 암석들을 이용하면 자극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유럽 대륙에 있는 다양한 나이의 암석들을 재봤더니 유럽 대륙에 있는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유럽 대륙 기준의 자북극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럼 뭐 유럽 대륙의 5억 년 전에 현재 없는 유럽 대륙 기준으로 한 5억 년 전의 자극의 위치, 자북극의 위치, 4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 3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 2억 년, 1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를 잡게 되면 이 자북극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동 경로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 북아메리카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 있는 암석들을 이용해서 북아메리카 대륙 기준의 자북극 역시 잡을 수 있는 거지. 5억 년 전에는 어디, 3억 년 전에는 어디, 1억 년 전에는 어디. 그러면 자북극 이동 경로 역시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시 할게. 자, 그럼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 정말 잘 나와. 이 그림이. 실제 수능에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안 나오더라도 이걸 약간 변형시킨 자료로 제시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가겠습니다. 뭐냐면 유럽 대륙 기준으로 한 게, 자, 5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 여기야. 자북극의 위치는. 4억 년 전에는 여기, 3억 년 전에는 여기, 2억 년 전 여기, 1억 년 전 여기, 현재는 여기야. 근데 북아메리카 기준으로 한 5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 있는 암석들을 이용해서 5억 년 전에 자북 찾아봤더니 여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 그 현재는 여기 같겠지. 자, 자북극은 계속 이동한다 그랬어.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됐습니다. 그런데 경로가 두 개로 나타나는 거지. 자, 다시 할게. 자, 지금 봤더니 두 대륙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동 경로가. 다르죠? 이동 경로 일치하지 않았어. 일치하지 않아. 좀 전에 뭐랬냐면 5억 년 전에도 두 개, 4억 년 전에도 두 개, 3억 년 전에도 두 개였어. 현재는 같지만. 자, 그러면 자북극이 두 개 존재하는 것. 맞을까 틀릴까? 아까 5억 년 전에 두 개는 두 개 돼 있잖아. 이거 틀려. 아니야. 아니야. 참고로 한 시대에는, 한 시점에는 하나의 자기 쌍만 존재합니다. N극도 하나, S극도 하나. 그 말은 자북극이 S극이니까 자북극은 하나만 존재해야 돼. 하나만. 자북도 한 개만, 자남극도 한 개만. S극 하나, N극 하나. 한 쌍이란 말은 무조건 다 각각 한 개씩 존재한단 말이지? 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두 개로 차이 나느냐? 돌면, 반시계로 돌면 두 개가 일치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 그래서 대륙이 원래 붙어 있었다면 일치하는 건데 대륙이 분리되는 바람에 경로 역시 분리가 된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결론 말하면, 자, 이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대륙이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경로가 두 개로 나타나는 거지.